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이번 주 전국 현안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까지 감정이 자극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내란 수계엄이 내란의 우두머리 이렇게까지 이 공수처로 또 대통령을 체포해서 데려가서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사에는 응해야 되겠죠. 하지만 체포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대통령의 체포라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주 이제 이 체포에 대해서는 마치 목적인 양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고 또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제3의 장소 또 서면 조사 또 방문 조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출석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책임으로 물을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 뭐 다른 국회의원들은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은 마치 봐라 내란 아니냐 응징 받아라 이건 또 법적이라는 대응보다는 상당히 또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을 통했다라든지 또는 국가보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치 체포영장의 내용에 이거 적용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현실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법적인 분석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서도 현직 대통령 체포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감정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뭐 법대로 따랐다, 법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 과정, 체포 직전에 입장을 내놨어요. 불법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보이세요? 대통령은 이제 명분이죠. 그래서 봐라. 아니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받을 용의가 있다. 그런데 또 검찰도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불구속 기소하면 어차피 재판에 나가서 진술해야 되니까 조사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것은 일단은 법적 대응에 좀 주도권을 잡겠다. 또 하나 이제 부정선거 등을 이야기하면서 영상 메시지를 남긴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지층의 결집이거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불법에 이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에도 외교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또 일본도 심지어 볼 때 대통령이 일단은 재판을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최종적으로 가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오히려 내가 법적으로 또 여론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판단으로 봐야 되겠죠. 지지층 결집 얘기하셨는데 예.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여론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인데 지지층을 제외한 소위 중도층이든 뭐 무당층이든 말이죠. 이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설득의 심리학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리학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냐 또 파토스냐 에토스냐 무슨 말씀이냐면 이성이냐 감성이냐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지지층들은 논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이게 맞느냐 비상계엄이 어떻게 떠나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냐 내란의 우두머리냐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짠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서울구치소에 세평의 대기실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 심지어는 조국 전 대표도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심으로 수감이 돼 있는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이건 뭐야 하는 그런 짠한 마음 이른바 감성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다시 일정 선까지 더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지층 아닌 층은요? 지지층 아닌 층에서는 예. 기존과 별 다를 게 없겠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사안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거나 특정 정파의 지지를 보내지 않는 층에서 볼 때는 이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질문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이른바 진영 간 끝장 백병전이에요. 뭐냐? 중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간에서 판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진영 간 대결에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쪽은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중간이 어떠냐 또는 외연 확장성이 어떠냐 네. 이런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이긴 하지만 좀 더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작동되지는 않는다. 예. 네.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1차에 2차에도 3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갔어요. TK 의원이 절반 가까이 되고요. 이들의 선택도 역시 지지층 결집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스형이 아니라 지지층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 빨리 이 전국을 끝내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TK 여론이 살벌한데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이 가장 많이 회복되고 있는 쪽이 오히려 대구 경북입니다. 왜? 8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안 돼. 더 이상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포비아, 그 현실적인 것이 작동되고 있어요.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 지금 유튜브상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정치를 옳고 그른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분석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지층들은 지금 바짝 힘을 내서 원팀이 돼서 보수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라. 특히 대구 영북이 그 역할을 해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윤 대통령이 아까 국민들에 대한 입장 발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일부 의원들이 사실 관저에 들어갔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 혹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 예. 그렇죠. 아니 윤 대통령이 그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고스,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나 살겠다, 날 살려라 이러면 오히려 지지층들은 떠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다 무너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게 일종의 우리가 대자비가 어디서 오느냐면 2011년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직을 내려놨던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자기가 그러면 시장직을 맡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내가 도저히 시장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보십시오. 여소야대죠. 뭔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는지 여부 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놓고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검사도 탄핵시키고 감사원장도 탄핵시키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시키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권한대행도 탄핵시키고 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 못하겠다. 난 밤낮으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게 낫겠다. 수사받으러 가자. 구치소로 가자. 근데 이 이야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발언이 전달된다는 것은 바로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히 자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도 이제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강공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 법적 대응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고발 조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 지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거든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고위공직자 공수처의 칼끝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공식을 공수처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공식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의 칼끝을 무디게 하는 전략. 또 하나는 뭐냐면 무작정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자고 들면은 여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중도층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또 보수에도 중도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걸 법적 대응 봐라. 우리가 수사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수사 주체를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 하고 아니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뭐냐? 구속영장도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냐?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을 계속 세우는 전략 또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해서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봐야 합니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직 당 분열 가능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반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쉽지가 않다. 반대 주장을 하기가 반대의 뜻은 분명히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정치권이라는 게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어려운 거죠. 가령 김상욱 의원이나 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웠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이 보수층. 야,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막 떠들어서 보수층이 무너지면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른바 8년 전에는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면 이 지금 국면에서는 대역죄인의 호칭이 따라붙겠죠. 그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은 다르지만 정말 전면에 서서 반대하기는 8년 전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에요. 왜? 그때는 또 갈라졌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준이 8년 전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분열보다는 오히려 뭉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지금 집중 심리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권자들의 심리 속에는 이건 이제 여야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비상계엄 그전에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죠. 그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뭐가 남아 있어? 그러면 탄핵 정국이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또 재판 다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보면은 지금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건 1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만약에 두 번째 이것이 유죄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설사 이런 상황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당선되면 그날부터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와서 장애로 나와서 누군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또 탄핵 집회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치, 본인의 운명도 달렸지만 국가의 거치, 국가의 운명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검증을 하고 대선 무대에 또 다음 정치 무대에 나서야 되겠죠. 배종찬 소장님의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범여권에서는 이분이 전 제일 눈에 띄어요. 김문수 장관 확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원래 있었던 김문수 장관이라고 쓰고 예. 보수층 결집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3차원 분석 뭐 이건 어디에도 시도하지 않는 예. 배종찬 본부장의 소장이죠. 예. 난리야. 예. 소장의 3차원 분석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한다 어쩐다가 아니라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친다고 했을 때 세울 수 있는 또 한 명의 인물, 또 반민주당, 반 이재명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인물 누굽니까? 자, 1번 김문수, 2번 홍준표, 3번 오세훈, 4번 한동훈, 1번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1번 여론조사에 김문수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제가 김문수 장관이 나오도록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 갤럽 조사예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방자다. 예. 홍준표, 오세훈만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김문수 장관이 이전에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겠다.
또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부터도 지금 더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정치는 상대적인 겁니다. 네.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집결하는 상황에서 반 이재명 전선에 가장 앞서 있는 인물은 바로 김문수가 아니겠냐. 특히 이제 서영교 의원인가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이렇게 세워서 반성하세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김문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딱 이렇게 내가 뭘 사과해야 돼요 이러는 김문수 뭐 국적이 어디에 물어보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러는 김문수 장관의 태도가 오히려 보수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그래 저 인물이야 저런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김문수 장관의 그런 급부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거라고 보시겠네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 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8년 전에 진영 간 골이 500m, 그 골의 깊이가 500m면 지금은 5만 m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 연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그리고 뒤에 이제 구속이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이 여론에는 어떻게 나타날 걸로 그러니까 지지율, 그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반영될 걸로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 여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식적이지만 현실적인 여론. 이걸 두 개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 여론과 현실적 상식적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빨리 이 과정이 일단락되고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라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빠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예상 가능한 여론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배 소장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여론일 거예요? 더 결집한다고 봅니다. 그럼 보수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더 올라갑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진영, 여론, 백병전. 이거는 고지전이에요. 고지전 아시잖아요. 예, 예. 고지전은 정말 소년 학도병이든 누구든 간에 다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모여요. 고지로 올라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도가 사라지면서 그 사라졌어요. 숫자가 양쪽으로 빠르게 재편된다는 말씀. 중도가 사라졌어.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역시 뭐 야권에서 압도적 1위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적이라는 말씀을 아세요? 이적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독보적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다른 후보들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아군도 많지만 적군도 많다는 거예요. 이재명만큼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절반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빨리 조기 대선하고 뭔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든 쌍방울 대북 송금이든 밝혀지기 전에 대선이 되면 나 말고 누가 있어. 1% 차이라도 내가 이긴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나라는 또 더 뒤죽박죽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 이번에 대구 방송이 우리 TBC가 컨설팅 최고의 방송이 될 건데 이럴 때일수록 이른바 파격적인 우클릭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이럴 때 민생 이야기를 하는데 민생 이야기를 과감하게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전장이 민생으로 유명한 운동을 했거든요. 첫 번째, 통신비를 반값으로 내리겠습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이 TBC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두 번째는 수도관을 다 친환경 스테인레스 관으로 바꾸겠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수돗물 마십시오. 이런 민생이 나와야 돼. 그냥 민생이에요 하는 그거는 안 돼.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외교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의심이 있잖아요. 친중하는 거 아니야? 쉐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이제 우리 방송 보실 때쯤은 취임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하고 미국을 최우방으로 해서 북한에 대응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또 우리 장병들의 처우를 지금 우리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이런 거 단기간 내에 끝내고 우리 군의 위상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략을 우리 방송에서 지금 해주니까 TBC가 최고의 컨설팅 방송으로 거듭이 나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종찬 소장의 개인적인 모든 입장이- 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